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머니케어맨입니다. 제가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요. 휴가 갔다 오는 동안 좋은 소식도 있고요. 안 좋은 소식도 있었죠. 특히 안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결론을 좀 내버리면 긍정적으로 본다에 저는 더 많은 포지션을 주겠다. 뭐 10점 만점에 한 7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3 정도는 뭐 안 좋은 쪽이 상당히 존재하겠죠. 자, 근데 원래 지금 시황 자체가 4월 한 말부터 변함없이 5월 달까지는요. 원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나 이런 건 좀 위축된다고 이미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할 매수를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점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트레이딩에 익숙치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우리가 늘상 저희가 저희 주로 같이 토킹 어바웃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 한 분기 다음에 나타날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들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뭐 바로 예를 들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수익이 도달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지켜볼 때는 수급이 쏠리거나 수급이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당일날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그런 투자 방식들이 상당히 또 알고 보면 크게 손실을 많이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시장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자, 4월 24일 앞으로의 한국 증시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두루두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중국에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생긴 거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으셨잖아요. 지난 주말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 인바운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면세점하고 카지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때 높은 구간에서 이미 예를 들면 정상 100% 영업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추가로 좀 업사이드로 갈 거예요. 실적이 이런 예상을 드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낮은 상태, 그러니까 적자 상태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과정과 흑자가 전환이 됐는데 추가로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드린 건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후자죠. 적자에서 1분기 넘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거기서 흑자 전환한 이유가 일본 관광객과 기타 관광국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확충이 돼서 된 거죠. 중국 수요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건 아니죠. 자, 중국 수요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생길 거 예상을 하고 했는데 주가가 오르다가 말았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중국 수요는 지금보다도 조금씩 늘어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감소할 확률은 낮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한 거랑 정치적 이슈로 제약을 할 수 있는 한도의 규모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예를 들면 단체로 관광객이 막 와가지고 예를 들면 한국에 빨간 버스 막 돌아다니는 그런 쪽하고는 좀 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수요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매출이 과거 대비해서 50% 중국 예약입니다. 70% 이 정도만 도달돼도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죠. 지금 이미 2분기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가금 대부분 나온 리포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더 업사이드냐 이 차이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나온 정치적 이슈가 상당히 크게 오랫동안 짓눌릴 확률은 낮은 거고요.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걸 투자를 하기 시작했냐 이 부분을 갖다 먼저 판단 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파라데이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9%좀 넘어요. 근데 별로 불안한 게 없습니다. 왜요? FOMC쯤 돼서 다시 한번 또 매수하고요. 한 5월 말쯤에 다시 매수하고 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평균 단가 마이너스 한 5% 언더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도달되면서 실적을 보면서 좀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좀 실적이 적게 나오면 목표가 조금 낮추죠. 얼마큼요? 지금 정치 이슈가 마이너스 10을 줬다고 그러면 제가 목표가 마이너스 10% 낮추면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여러분들한테 멘트 맞추는 게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투자하기 시작을 했는가?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미국의 경제 정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 빅테크들이 예를 들면 나오는 실적이나 컨센서스 이런 건 하드랜딩이냐, 하드랜딩 중에서 소프트하게 좀 가냐, 아니면 경제 예를 들면 정책을 갖다가 어떤 과정으로 펼쳐 나갈 것인가 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고요. 또 미국의 PCE 지수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연준의 정책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에 발표되는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갖다 결정하고 섣불리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GDP 나오는 것도 잘 봐야겠죠. 잠정치 어떻게 되고, 예를 들면 하드랜딩 진짜 세게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시그널이 어떻게 좀 더 빨리 멈추겠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5월 달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때문에 금리 인하 시그널 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하 시그널이 언제 나올까?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6월달 저점을 마련하고요. 그다음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그런 즐길 수 있는 과정의 또 하나의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FOMC까지는 위기, FOMC 이후부터 한 6월 중순까지는 기회.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발표할 때 지금 나오는 기업들, 여기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기업들을 사실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라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서 실적이 괜찮고 예상 리포트가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타겟팅해서 매수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 5월 한 중순까지는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을 리포트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리포트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 좋을 것들을 계속 리포트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휴가 가면서 이렇게 전략을 좀 짜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리포트를 해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까. 그 리포트 올리는 거 바로 사시는 것도 그런 시절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미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운사이드 들어오고 나면 업사이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라는 리포트를 앞으로 주력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는 시간을 한 2, 3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리포트 잘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BCE 물가는 결국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아마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미국은 더 이상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나 컨센서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 짓눌리는 것은 적어도 좀 이렇게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좋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게 불확실성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한국도 조금은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예를 들면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리를 못 올리는데 계속 미국이 올린다. 이거 상당히 안 좋고요. 또 하나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에서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 구간이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데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가는 부분은 조금 좀 암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관련된 수혜를 많이 입고 있는 그 업종들은 더 각광을 받을 거예요. 왜? 달러 가치가 훨씬 더 높으니까요. 그게 무슨 종목들이라고요? IRA,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살펴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 있는 거죠.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발전 설비 기계. 지금 그쪽 종목도 상당히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주 받아놨지, 앞으로 들어올 돈은 좋지, 얼른 납품하게 되면 빨리 달러 들어오지, 그러면 원화 장부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월 초 우리가 FMC까지는 계속해서 경계 심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난주에 나타난 업종별 이렇게 매수나 트렌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느 쪽이 안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 좋아진 속에 우리 진주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국이나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매도했는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죠. 바로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분야를 상당히 많이 샀어요. 운수 장비, 그다음에 기계 이 부분이시겠죠?
주로 앞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건 특히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전기전자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관들은요, 당연히 길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결산을 보고 성과 내고 다시 잡아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형주로 안 하고 소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하고 투자에 예를 들면 트렌드는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외국 기관이 매도를 쳤어요. 외국인은 매수를 하네? 요거 다음번에 분기에 우리가 5월, 6월에 우리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쪽 분야를 반드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양매수 들어오는 구간, 그 구간이 언제? 근데 그런 분야가 그런 거잖아요. 스마트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장용, 그다음에 서버용 이런 거,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예를 들면 내릴 일 많이 했다 할 수 없습니다. 또 기계 쪽에는 특히 IRA 관련 쪽을 좀 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고요. 다만 좀 동시에 안 좋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화학학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분야만 좀 제외하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매수해주는 쪽, 서로 예를 들면 크로스가 돼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전기전자 분야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아마 내가 리포트 해드린 것 중에 전기전자 분야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비중이 많을 겁니다. IRA 수혜주 이후에 제가 많이 해드린 게 전기전자고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 장비 여기 오를 거예요. 지금 앞으로 3주 정도만 지나면 돼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그중에서 내가 꼭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다음 주, 요번 주부터 해서 좀 진행하다 보면 반도체 관련된 예를 들면 장비 소재 이쪽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릴 건데 그 중에서 잘 골라서 5월 한 중순 이후부터 6월 중순 사이에 여러분들 잘 공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하게 뭐 예를 들면 보험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보험 이런 것들은 언제쯤 하면 돼요? 3분기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 드렸고, 통신업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금 계속 정부가 계속 정책을 갖다 내놔요. 쓸데없이. 아니, 그거 좀 잘해주면 우리 서민 생활이 좀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이게 눈에 보이게 티가 나는데 우리 그 통신업 때문에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거고 급여가 덜 올라서 그러는 문제지.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급여가 못 따라가니까.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요. 최근에 좀 특별한 건 현대건설 한번 봐주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 리포트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뭐 현대건설 개인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거긴 한데, 누구 건설업에 또 특별한 또 예를 들면,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업은 아직 성수기 도래 안 했는데, 참 올해는 주가 안 오르네. 왜요? 특히 예를 들면 대부분 그 음식료업을 하는 그 회사들, 음료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소주가 주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주 주전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빨리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 올릴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소주 주전 가격이 한 15% 올랐으니까 소주의 기본 예를 들면 슈퍼에서 판매하는 가격도 그 정도 인상이 돼야지 주가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정리 좀 해보면 뭐 대충 이런 종목들이 인기가 있는 것들인데 그중에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한국항공우주의 리포트를 갖다 준비했다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못했어요. 다른 것들 하다 보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리포트 찾아보다 보면 어떨 땐 주가하고 차트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여러분 살펴보시다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꼭 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리포트도 괜찮고요. 또 여담이 있다고 그러면 미국의 훈련기 사업이 조금 이제 차질이 있어요. 카이건 전 비용이 적게 드는데 걔네들이 하고 있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었나? 거기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단가도 상당히 비싸고요. 원하던 내용대로 그 규격을 잘 못 맞추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3분의 1 가격이면 되는 우리 한국항공우주의 FA50인가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미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난 한 4년 전, 5년 전에 예를 들면 FA5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 들어가는 그 시점을 도달되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내장되어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어서 실제로 바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수주만 하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올라온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7만 원 정도 수준에 있는데
미국 이슈까지 잘 들어온다 그러면 뭐 더블업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원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은 모르지만 예측은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단기적으로 상당히 괜찮고 4분기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못 해드려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개인들은 여전히 그냥 이런 것들이나 포스코, 퓨처 2차전지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는데 대부분이 2차전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 같아요. 대부분 분들은 눈에 보고 많이 익숙한 것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개인들이 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쪽에 좀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투자하는 방식도 다르고 아무리면 기관이 예를 들면 뭐 일주일 보고 투자하거나 외국인이 뭐 한 달 보고 투자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분기별로 좀 봐면서 트렌드가 전환되는 그래야지 좀 우리가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도 수익을 즐길 수 있고 마음 졸이지도 않고 아무튼 단타 치면요 일주일 동안 오를까 말까 보다 보면 내 주력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실망감도 크고요. 자, 그런데 다음 분기 업황에서는 덜 되냐, 더 많이 되냐, 이런 거 중간에 또 리포트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 점검도 할 수 있고, 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목표도 조정하고, 투자 전략도 조정하고, 그런 게 또 재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영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나온 리포트 보고 목표치 수정하고, 거기다 아니면 뭐 모티베이션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경영도. 우리도 주식하면서 그런 것도 있죠. 주식에서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달리는 거에 더 타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에서 예를 들면 저평가돼 버렸어. 주가가 좀 빠졌어. 근데 거기다가 하는 것들은 유상증자 좀 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투자하고 경영하는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주 정도는 어떻게 돼요? 종목 리포트 잘 보시고 선정해 놨다가 주정 들어오고 나면 그때 5월부터 6월 중순 사이에 이 구간 한 달 정도 사이에 좋은 기회가 올 테니까 특히 어느 분야가 좋다고 했어요? 전기전자 분야, IRA. 그렇다 해도 저는 이거 봐요. 아직도 예를 들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인바운드 관련은 저는 아직도 좋다고 봅니다.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대외 변수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건 틀림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판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냥 흐름 따라서 투자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오지 않습니다. 3분기까지는 그냥 지금부터 눌리면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매도하고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수주량이 아주 뽀개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적당한 수준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4분기 정도 가면 이제 대단히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구간에서 약간 조정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배터리 조정은 11월부터다. 라는 점을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분한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머니케어 뉴스, 머니케어 메이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